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 중반을 넘긴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제 가족은 엄마, 외할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넷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고 때로는 복잡한 감정이 따라오곤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리고 조금은 많은 상처와 복잡함 속에서 함께 살아왔거든요. 엄마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2살 무렵이었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외도를 했고 결국 엄마는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없이 맨몸으로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정말 강한 분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남매에게 이혼 과정의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우리를 데리고 친정집, 그러니까 외할머니 댁으로 가셨고 거기서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와 남동생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점이에요. 저는 1월생, 동생은 12월생이라 법적으로는 같은 학년이 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생일이 11달밖에 차이 나지 않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에게 매번 같은 해에 태어난 남매예요 라고 해명하는 것도 번거롭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도 불편해서 결국 저와 동생은 서로 우린 쌍둥이야 라고 말하며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중엔 아직도 우리가 진짜 쌍둥이라고 믿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예요. 고학년이 되어 사실은 쌍둥이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다들 에이하며 웃고 넘겼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쌍둥이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자랐음에도 저와 동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할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는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말로는 제가 외모나 성격, 표정이 모두 친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이었겠죠. 외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묘한 눈빛으로 보셨고 남동생과 제가 싸우기라도 하면 언제나 무조건 동생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는 누나잖아. 누나가 참아야지. 여자애가 말이 많다. 기집애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머니의 판결은 늘 같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조차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동생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는 꼭 한 소리씩 듣게 됐죠.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할머니가 참 미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은 통하지 않고 동생은 늘 사랑받는 쪽, 저는 늘 잘 참아야 하는 쪽이었거든요. 속으로는 나는 이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저는 그 미움을 넘어서 할머니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고 엄마가 밖에서 죽어라 일하시며 낮이고 밤이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신 분이니까요.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남편 없이 친정 식구들과도 마음 놓고 기댈 수 없던 상황 속에서도 저희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일하셨고 자식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늘 웃는 얼굴로 버티셨습니다. 그 덕에 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었고 저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또 고르며 퇴근길에 백화점에서 고른 예쁜 니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추위를 많이 타시던 게 기억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첫 감사의 표시로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집에 없으셨고 동생과 함께 외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동생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들뜬 목소리로 엄마에게 자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영야 엄마, 봐라. 우리 영희 동생가 첫 월급 탔다고 날 데리고 백화점에 갔대이오거 봐라. 이 비싼 걸 내가 그만두라 했는데도 꼭 사준다 안 하나 요게 100만 원이나 한단다. 할머니는 쇼핑백을 열며 새로 산 고급 코트며 스카프를 자랑하셨고 그 말투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한껏 자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살짝 움켜쥐고 있던 제 선물 봉투가 순간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하셨어요. 영희한테 선물 안 받아도 된다 했더니 걔가 뭐라카노? 할머니 키워주신 답례로는 이걸로 부족해요. 앞으로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이러더라. 으이그, 내 감동받아서 그 백화점에서 울었대이. 그 말을 들은 동생도 따라 웃으며 엄마에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 그런 말에 진짜 우시더라? 그 백화점. 사람들 다 쳐다봤다니까. 나 진짜 당황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쇼핑백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지도 과하지도 않은 금목걸이였는데 아마도 동생이 월급을 받은 뒤 백화점에서 할머니와 함께 골랐을 겁니다. 할머니는 쇼핑백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 보이셨고 정말 오랜만에 본 얼굴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보기에는 참 흐뭇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를 위해 며칠 동안 고민하며 고른 니트 세트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선물 대신 현금 50만 원을 드렸어요. 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선물을 받으시고는 고맙다.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인사말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할머니, 이번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찌릿하고 아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서운했고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천덕꾸러기구나. 어릴 적부터 계속 쌓여왔던 감정이 또 한 겹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여자만 산책을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고 엄마는 찬바람 부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자 하며 할머니에게 남동생이 사들인 고급 코트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코트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 귀한 걸 어딜 바람 쐬러 입고 나가나? 아껴 입을 거야. 소중하게 두고 입을 때가 따로 있다. 그러고는 늘 입으시던 낡은 패딩 점퍼에 바랜 티셔츠를 꺼내 입고 나오셨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월급날,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동생의 고가 선물은 귀한 것으로 보관 대상이 되고 제가 드린 옷들은 평소에도 그다지 아끼지 않고 입는 듯한 소모품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은 저는 남동생보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월급날이 오면 조심스럽게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며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옷, 편하게 입으실 만한 옷, 가볍고 따뜻하고 색감이 화사한 옷들을 골라 한 벌 정성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좋아하실까? 이번엔 입고 기분 좋아하실까? 항상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반응은 같았습니다. 고맙다. 그것뿐. 할머니는 선물을 받고 나서 감정 없는 얼굴로 그저 한마디만 남기고 그걸 내려두곤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쁘다도 아니고 잘 샀네도 아니고 이런 색감 좋아하는데 고맙다도 아니고 그 어떤 따뜻한 말도 없이 늘 고맙다 한마디. 감정을 기대하지 말자. 애써 담담하게 넘기려 해도 그게 반복될수록 제 마음엔 서운함이 쌓이고 기대는 사라지고 감정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엄마와 저는 할머니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취직하자마자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후 어느 날 밤 저는 엄마와 식탁에 마주 앉아 그동안 제가 할머니와 살아오며 느껴온 힘든 마음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랑 못 받는 느낌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혼나도 괜찮았는데 할머니는 항상 동생 편만 들고 나는 항상 나쁜 애 취급이었잖아. 엄마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다가 고개를 떨군 채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순간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탓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자책하시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단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고단했을 뿐인데 제가 또 그런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마음이 답답해도 서운해도 엄마에게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와 할머니 사이의 거리감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졌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할머니 댁을 찾는 발걸음도 뜸해졌고 전화도 잘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또 혼날까봐, 또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 들을까봐,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반응에 또 실망할까봐. 그러느니 아예 연락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거죠. 어릴 적부터 느꼈던 서운함, 외로움, 소외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제가 할머니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셈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면 할머니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너무 익숙해졌고 그조차도 이제는 하나의 패턴처럼 여겨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감정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다시 마음을 툭 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나한테 문자 보내. 잘 잤냐고. 퇴근하면 또 전화와. 밥 먹었냐고, 기숙사 밥은 먹을 만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는 애써 올렸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익숙한 서늘함이 퍼졌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영희만 좋아하지. 그건 어릴 적부터 변함없던 현실이었고 저는 이미 포기한 줄 알았는데도 그 순간 또다시 조금 상처받은 제 마음을 스스로 무시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살던 어느 날 엄마와 제가 우연히 휴무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김에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래도 엄마가 할머니와 떨어져 사는 입장에서 가끔 찾아뵙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할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는 노인정 나가셨을 거야. 저녁 드시게 모셔오자 하시며 저에게 슬리퍼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를 마주할 생각만으로도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서 속이 미묘하게 울렁였어요. 노인정 앞에 도착했지만 저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 이상하게 멀어진 관계. 서로에게 거리만 남은 사이. 그런 모든 생각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노인정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어르신이 저를 보며 다가오셨습니다. 고운 핑크빛 모자를 쓰신 분이었고 온화한 미소로 제게 말을 거셨죠. 이 아가씨 누구요? 어디 오셨소? 저는 들릴까 말까한 떨리는 목소리로 영댁 할머니 손녀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얼굴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송혜교처럼 예쁘네 예뻐. 네가 그 손녀구나. 느그 할마이가 얼마나 너 칭찬을 하는지 모른다 말만 하면. 우리 손녀가 뭐 사줬다 뭐 해줬다. 딸년보다 낫다며 그렇게 잘한다고 애쓴다고 예쁘다고 아휴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귀때기가 다 아파. 그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놀란 채 그분의 손에 이끌려 작은 아이처럼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추운데 왜 이러고 있어? 안에서 기다리자 얼렁 들어가자.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미움받고 있다고 믿어왔던 그 할머니가 나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바보같이 할머니의 친구 손을 붙잡힌 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 있던 그 순간 노인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순간 놀란 듯이 눈이 커지셨고 조금 있다가 당연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운데 뭐하노? 들어가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가 입고 계신 옷을 보고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그 니트 세트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 늘 무덤덤하게 고맙다 한마디만 하시던 그 니트를 그날따라
정갈하게 차려입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언젠가 어릴 적 감기 앓던 밤에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던 그때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따라 조용히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마음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 처음에는 장난스레 웃던 할머니. 친구분들도 하나 둘씩 다가와서는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영댁 야가 그 자랑하던 손녀 아이가? 맨날 네 자랑만 하더니 실물 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야. 얼굴도 곱고 기운도 곱다 애야. 네 할매가 어찌나 네 옷 자랑을 해대는지. 우리가 다 귀때기가 아플 지경이라 맨날 패션쇼 한다고 난리다. 요 니트도 네가 사줬다면서 어디서 이런 이쁜 옷을 골랐냐. 부러워 죽겠어. 한 어르신은 제 어깨를 툭 치며야 느그 할매 입 벌어지게 웃는 거 처음 봤다. 네가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지 모른다 하시며 진심 어린 눈빛을 건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아도 믿지 못했던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무뚝뚝하고 차갑기만 했던 그분의 내면 속 따뜻함을 이렇게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황한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며 내가 언제 그랬노? 참말로 별소릴 다 듣네. 내 입이 가벼운 줄 아나? 애휴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늘 된장이나 퍼먹어라 하시던 딱딱한 말투의 할머니. 그런 분이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 들통난 수줍은 아이처럼 뺨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무뚝뚝한 말과 행동으로밖에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할머니를 미워하고 단정지어버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3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3시간짜리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복잡한 감정의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낯설고 벅차고 아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려고 밥 한 숟가락을 떴을 때 갑자기 눈물이 다시 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고 삼켜야 할 밥이 목에 걸려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왜 우니? 라는 물음 하나 없이 조용히 밥을 드시다가 제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어 내려놓을 때까지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다 먹었으면 그만 가자. 저는 어찌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사실은 더 머물고 싶었고 더 얘기 나누고 싶었고 오늘 느낀 따뜻함을 조금만 더 오래 붙잡고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민망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던 찰나 엄마는 웃으며 제 어깨를 슥 밀어주셨습니다. 말없이 보내는 그 신호는 괜찮아. 느긋하게 해도 돼. 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고 조심스럽게 쇼핑백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거 하시며 제게 건네신 그 쇼핑백 안에는 곱디고 온 쉬폰 원피스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스카이블루 컬러의 장꽂이 수놓아진 여름 원피스. 심지어 지금은 계절도 지나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시간을 건너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무심한 말투로 툭 내뱉으셨습니다. 영희한테는 말하지 마라. 여름에 네 주려고 사뒀는데 네가 안 와서 못 줬다. 내가 뭐 옷을 잘 고를 줄 아나. 입을 거면 가져가고 안 입을 거면 냅둬. 복덩이나 깔아줄라 그랬다 뭐. 그 무심한 말에 저는 다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염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꽉 막힌 물고가 터진 듯이 속에서 뭉쳐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빠 닮아서 할머니가 저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멀리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린 마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상을 맨손으로 조용히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랑 닮아서 그랬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걸려 제게 도착한 걸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문 앞에 선 저에게 해 떨어진다. 어서 가라. 그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날 저는 쉽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침대 위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며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조금은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은 자꾸만 뒤를 향해 맴돌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엄마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넌 할머니랑 참 많이 닮았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할머니와 제가 닮았다고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속마음 잘 안 내비치는 것도 닮았고 은근 자존심 강해서 말 꺼내기 어려운 것도 밥 먹을 때 꼭 한 입은 국물부터 먹는 것도 걸을 때 뒤꿈치 먼저 바닥에 닿는 것도 다 할머니랑 똑같더라.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도 그 안에 묻어있는 오랜 세월의 맥락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단다. 엄마의 말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많이 외로웠대. 친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는데 아무도 안 달래줬다고 하더라.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끔 내 외할머니는 자다가 엄마 하면서 부를 때가 있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엄마의 목소리엔 그 모든 시간을 지켜봐온 사람만의 따뜻하고도 안타까운 이해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너랑 보면서 많이 겹쳐봤어. 너도 항상 나 찾았잖아. 유치원에서, 집에서, 자다 깨서도 내가 하루만 늦게 퇴근해도 서랍 앞에 앉아 울곤 했던 거 기억나? 그 말을 듣자 오래전 한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서럽게 울다 지쳐 서랍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날,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탕 하나 꺼내 말 없이 제 입에 넣어주시며 영희한테는 비밀이다 하셨던 그날. 그때 저는 그걸 달래는 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위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말로 하지 못한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 세상 서툰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리석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할머니는 날 미워한다는 믿음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진심이 들어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렵고 낯설게 느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건넨 여름용 쉬폰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하늘한 옷감, 잔잔한 플라워 프린트, 어깨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는 디자인. 입을 줄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런 옷을 골랐을까 싶은 생각과 함께 할머니가 나를 떠올리며 골랐을 그 풍경이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이미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늘 비교당한다고 느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철없던 시간들 속에 사실은 조용히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던 사랑이 있었다는 거리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저랑 닮아서 그게 힘들었던 거죠?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어려웠고 무서웠고 가깝고 싶어도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런 제 고백에 할머니는 상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말하셨습니다. 네가 나랑 닮아서 그랬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밥 드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말들을 쑥스럽게 꺼내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씀하세요. 춥다. 옷 따숩게 입어라. 바람 불더라. 목도리 챙겨라.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짧은 말들 안에 담긴 사랑의 밀도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보고 싶다. 고맙다는 말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도 전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원망만 했어요. 죄송해요. 철없는 손녀 용서해주세요. 한때는 너무나도 미웠지만 이젠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저고 제가 할머니인 것처럼 저는 이제 할머니의 표현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희 남매 결혼하는 거 보시고 증손자, 증손녀가 애교 부리는 것도 꼭 봐주세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 이젠 10배,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지금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할머니가 사주신 쉬폰 원피스를 저는 열심히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며 말해요. 이거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제일 예쁜 옷이에요. 예전엔 제가 살아온 어린 시절이 답답하고 먹먹한 고구마 같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고구마 뒤에는 달고 따뜻한 사이다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요. 그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할머니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누구의 삶도 고구마로 끝나지 않으니까요.